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QLD, TQQQ로 미래의 지분을 사모으고 있고 누군가는 월급만으로 버티다가 미래의 하청이 됩니다. 같은 세상에 살아도 AI 이후에는 격차가 신분 차이처럼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장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건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구조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AI가 유행이라서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가치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그 지도가 바뀌는 중입니다. 농업혁명 때는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소유의 싸움이 시작됐고 산업혁명 때는 기계가 가치를 만들면서 자본과 노동이 싸웠습니다. 지금은 AI가 가치의 덩어리를 만들어내는데 그 가치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데이터가 누구 것이냐, 알고리즘이 누구 것이냐, 컴퓨팅이 누구 것이냐, 전력이 누구 것이냐, 메모리가 누구 것이냐. 결국 이 싸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커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AI를 사람이 쓰는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AI를 썼습니다. 물어보고 기다리고 답을 받고 내가 이해한 만큼만 쓰고 피곤하면 멈췄습니다. AI 앞에 빨간 깃발 들고 걸어가는 꼴이었습니다. AI가 시속 200으로 달릴 수 있어도 사람이 시속으로 제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발상이 뒤집힙니다. 사람이 AI를 쓰지 말고 AI가 AI를 쓰게 만들자. 이 한 줄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게 에이전트 AI의 본질입니다. 시키지 않은 일을 합니다. 주인이 궁금해할 것을 먼저 정리합니다. 밤새 자료를 만들고 아침에 팟캐스트처럼 요약해둡니다. 분석가라면 새벽에 시장이 빠진 이유와 대응 프레임을 알아서 만들어둡니다. 여기서 무서운 건 능력이 아니라 집요함입니다. 잠을 안 잡니다. 끝까지 파고듭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답이 나올 때까지 돌립니다. 사람이 포기하는 지점에서 에이전트는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수요가 곱하기로 폭발합니다. 에이전트 AI의 개수 곱하기 에이전트 AI가 쓰는 모델 호출량. 사람은 하루 10번 물어보면 끝납니다. 에이전트는 하루 10만 번도 합니다. 사람은 하루 1시간 쓰다 말지만 에이전트는 24시간 씁니다. 그래서 진짜 병목이 드러납니다. 소프트웨어는 더 싸지고 더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소화하는 하드웨어는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데이터 센터, GPU, 메모리, 전력, 냉각, 송전. 이게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AI 시대에 무엇이 싸지고 무엇이 비싸지느냐? 지금 싸지는 건 노동과 소프트웨어 생산비입니다. 한 명의 PM과 10명의 엔지니어가 열흘 걸리던 작업이 한 명의 엔지니어가 10분 만에 뽑아냅니다. 이 말은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해자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형자산, 코드, 구독 기반의 이야기들은 AI의 무차별 공격을 받습니다. 반대로 비싸지는 건 물리입니다. 계산, 메모리, 전력, 데이터 센터. 여기서 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QLD, TQQQ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왜 하필 QLD, TQQQ냐? 여러분이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GPU를 설계할 수도 없습니다. 메모리 공장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전력망을 깔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분은 살 수 있습니다. 지분은 제일 작은 사람이 제일 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AI 혁명의 핵심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결국 나스닥백입니다. QLD와 TQQQ는 그 지분을 가장 단순하게, 가장 공격적으로 들고 가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LD, TQQQ는 종목이 아니라 계급표를 바꾸는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 쓰면 계좌를 찢어먹는 폭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상승장이 올 거냐, 금리가 내려가냐, 그런 예측이 아닙니다. 에이전트 AI가 확산되면 무엇이 병목이 되는가? 병목이 돈을 가져간다. 그 돈을 가져가는 기업들의 지분을 어떻게 들고 갈 것인가? 이 질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럼 바로 현실적인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시장은 크게 두 갈래로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AI로 생산성이 치솟으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힘. 둘째, 그 과정에서 일자리와 산업이 재편되면서 사회적 충돌이 커지는 힘. 가치가 새로 생기면 반드시 권위적 배분이 따라옵니다. 누가 가져가냐, 누가 잃냐. 그때 정치는 더 거칠어집니다. 데이터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전력과 메모리로 돈 버는 회사는 폭리라고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규제, 세금, 반독점,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흐름을 먹고 칼날을 피해야 합니다.
QLD, TQQQ로 흐름을 먹되 레버리지의 칼날을 피하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구조 없이 들면 레버리지의 변동성이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청산시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행으로 들어갑니다. QLD, TQQQ를 들고 가는 사람의 승부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버티는 설계입니다. 첫째, QLD와 TQQQ를 생활비와 분리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승률이 바뀝니다. 레버리지는 생활비와 만나면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시장이 아니라 공포가 여러분을 꺾습니다. 둘째, 현금 쿠션을 먼저 정하십시오. 금액이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규칙입니다. 쿠션이 0이면 여러분은 시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현금 흐름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건 투자보다 도박에 가깝습니다. 셋째, 매수는 한 방이 아니라 구간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에이전트 AI 시대는 뉴스가 더 빨라지고 변동성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재료가 나와도 급락이 오고 나쁜 재료가 나와도 급등이 옵니다. 레버리지는 그 진폭을 2배, 3배로 키웁니다. 한방 매수는 실력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운입니다. 넷째, 매도 기준을 미리 써두십시오. 정고점 근처에서 일부 정리 혹은 계좌 비중이 특정선을 넘으면 일부 정리,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박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수익이 났을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면 사람은 더 위험해집니다. 더 넣고 싶어지고 더 당기고 싶어지고 레버리지를 더 올리고 싶어집니다. 그때 계좌가 큰 사람은 살아남고 계좌가 작은 사람은 무너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승장에서 무너집니다. 다섯째, 여러분이 AI 혁명의 본질을 믿는다면 중간에 흔들리는 소프트웨어 잡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단기적으로는 누가 잘 나가고 누가 밀리고 그런 이슈가 매일 나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은 병목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고 전력이 부족하고 메모리가 부족하고 계산이 부족하면 결국 지분이 강한 쪽으로 돈이 갑니다. 그 지분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나스닥 100이고 그걸 증폭해서 들고 가는 것이 QLD, TQQQ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경고도 하겠습니다. QLD, TQQQ는 무조건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못 들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 크거나 현금 흐름이 불안하거나 멘탈이 쉽게 흔들리면 레버리지는 도구가 아니라 파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본인에게 딱 3가지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 지금 내 생활비는 고정돼 있나? 수익이 나도 소비가 늘지 않나? 이게 안 되면 레버리지는 독입니다. 둘, 하락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현금과 심리가 있나? 현금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심리가 없으면 못 삽니다. 심리만 있으면 현금이 없어서 못 삽니다. 셋, 내 인생의 목표가 단기 흥분인지 장기 지분인지. 레버리지는 흥분을 줍니다. 하지만 지분을 쌓는 습관이 없으면 흥분만 남고 지분은 남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실 겁니다. 지금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엔비디아는 이미 올랐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늦었다는 감정이 가장 위험합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2가지를 합니다. 첫째, 더 레버리지로 갑니다. 둘째, 더 작은 종목을 잡습니다. 둘 다 계좌를 박살내는 지름길입니다. 늦었다고 느끼면 오히려 더 넓게 들고 가야 합니다. QLD, TQQQ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바스켓입니다. 방향이 맞는지 병목이 맞는지 그 구조에 베팅하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한국 시장은 끝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병목이 물리로 갈수록 한국의 강점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메모리, 전력, 설비, 제조. 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단순하게 큰 흐름에 올라타는 방법은 글로벌 빅테크 지분을 핵심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QLD, TQQQ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지식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 일을 지분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사냐고 또 물으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바닥 맞추기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가능한 건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분할 매수 구간을 정하고 급락 시 추가 매수 비중을 정하고 반등 시 일부 정리 비중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 시장이 올라가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시장이 내려가도 내가 청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계급이 갈리는 시대의 지분을 잃지 않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을 가장 짧게 드리겠습니다. AI 시대는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지분의 싸움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AI가 확산될수록 계산과 메모리와 전력과 데이터 센터의 병목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흐름 위에서 QLD, TQQQ는 한 번의 매매가 아니라 내 인생의 포지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 없이 들면 레버리지는 여러분을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갈아버립니다.
오늘 밤 딱 한 장만 쓰십시오. 내 현금 쿠션은 얼마인지, 내 분할 매수 구간은 어디인지, 내 추가 매수 조건은 무엇인지, 내 일부 매도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흔들릴 때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이 무엇인지. 이 한 장이 있으면 AI 시대의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은 지분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 한 장이 없으면 정보가 아니라 감정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